삼성전자가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도와준 거죠. 모건 스탠리드가 항상 삼성전자 좀 안 좋게 봤죠. 하이닉스랑 거기도 올려버렸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네, 다 올렸던 거 이제 거기에도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수요, 중국 데이터 센터. 반도체 따라서 회복은 될 겁니다. 뭐 많이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근데 진짜 제대로 가려면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네, 꾸준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일각에서는 7만 원대 선도 찍을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또 이사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삼성전자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삼성전자는 또 너무 이렇게 띄워주면 주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이 없어야 올라가고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워낙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이런 거보다 이제 그 삼성전자 자체 경쟁력으로 올라가야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도 오르는 건 좋아요. 근데 아쉬운 건 삼성전자가 잘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제 리포트나 그 뉴스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재고 주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재고가 줄어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을 많이 안 늘리잖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그럴 수 있고 생각보다 그 이구환신 때문에 중국에서 좀 스마트폰도 좀 잘 팔리고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다 이제 요즘에 갑자기 나오는 예상보다 중국의 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있죠. 요새 중국의 빅테크들 많잖아요. 여기가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투자하나 봐요. 이거는 예상을 못했던 시나리오예요. 여기 안 들어. 왜냐하면 이들이 뭐 반도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뭐 규제가 좀 있잖아요. 민간 기업에. 근데 시진핑 주석이 저 한 달 전이었죠. 그때 마인하고 몇 명 이렇게 만났던 거 아마 기사 나왔잖아요. 그때 선불원을 꺼낸 거예요. 선불원. 선불원을 이제 먼저 부자부터 내라 이건데 이 시진핑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 없애고 공동 부유하자 그랬거든요. 네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뭐 누가 부자 되고 이런 건 없다. 그 얘기는 뭐죠? 민간 기업이 튀면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이 날라갔잖아요. 한 4년 전에. 근데 갑자기 선불원 하겠대요. 선불은 뭐예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아무 말 안 할게.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75조 투자 발표. 근데 그게 알리바바가 시작하면 다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반도체랑 연관이 있을까 했거든요, 다들. 근데 실제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니까 생각보다 중국 수요가 이게 느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예상을 못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이제 요새 뭐 오늘 보니까 그 모건 스탠리드가 항상 삼성전자 좀 안 좋게 봤죠. 하이닉스랑 거기도 올려버렸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예, 다 올렸던 거 이제 거기에도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수요, 중국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딥시크가 이 모든 걸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딥시크가 결국 나오면서 규제가 풀렸고 결국 데이터 센터 투자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구조는 삼성한테는 되게 바라는 시나리오죠. 삼성은 뭐라도 좀 이게 반도체가 그게 이유가 어찌 됐건 뭐라도 하나 터져서 가격 오르길 바랬는데 그게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예상외 중국 빅테크 수요가 붙고 미국은 미국대로 워낙 많이 하고 있지만 미국이 AI 투자한다고 해서 삼성한테 도움되는 게 없었잖아요. 공급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중국이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느니까 이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를 일단은 좀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좀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이것도 명백한 건 삼성이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남은 숙제는 삼성전자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7만 원이 이게 열리는 거지. 6만 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적으로 회복은 할 수 있는 가격대거든요. 업황만 좀 좋아지면. 근데 7자하고 8자는 달라요. 7, 8을 가려면 하이닉스처럼 뭔가 삼성만의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안 보이면 7만 원 돌파는 좀 시간은 걸리는 건데 HBM4에서는 어쨌든 엔비디아의 공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게 돼야만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진짜 8자, 9자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반도체주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은 그럼 중국 수요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가격이 언제 오를까? 그죠? 그거 왜냐면 계속 빠졌죠. 한 8개월인가 빠졌던 거 7, 8개월 연속 계속 빠지니까 그럼 언제 오르지? 이제 이건데 이제 올랐잖아요. 오르면 이제 그 다음 고민은 그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 거냐?
이제 오르는 기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반반인 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반도체 수요는 믿을 게 못 된다. 그잖아요. 좋다가 갑자기 또 맞아요. 공급은 조절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사가 옛날보다 많이 안 만들어요. 다 HBM에 집중하니까 여기가 좋다고 또 늘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 분위기를 즐기겠죠 오히려. 그래서 공급,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하방은 되게 단단해요. 밑은 되게 단단해요. 왜냐면 공급을 안 늘리기 때문에. 근데 위가 계속 열리려면요 수요를 사람들이 다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찐 수요 맞아? 또 우리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예, 작년 하반기에 당했잖아요. 수요 늘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그랬죠. 수요 진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근데 일단 저는 이번에 좀 믿어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지 않은 수요가 하나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일단. 근데 중국이 이거 가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진핑이 이걸 던졌다는 건 일단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뭐 몇 달 하다가 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최소 1, 2년을 갈 이슈고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딥시크가 생겼기 때문에 전 시진핑이 되게 자신감 오는 것 같아요. 야, 우리 할 수 있겠다. 딥시크를 중심으로 우리도 AI 한번 해보자 제대로. 근데 거기엔 근데 반도체나 이런 자원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CXMT가 그런 고사양 칩을 공급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삼성과 하이닉스에 또 손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요가 붙었다는 것만 해도 일단은 한번 우리가 믿어볼 만한 그런 수요가 일단 나왔고 또 한 가지 수요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반기에 윈도우 교체해야 된다. 근데 그게 저는 하반기에 올 줄 알았어요. 하반기에 왜냐면 10월 12일로 알고 있거든요. 날짜가. 그럼 보통 이제 기업들이 10월이면 3분기부터 준비를 하겠죠. 이제 PC 좀 바꿔야 되겠다.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3분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델 컴퓨터의 그 이제 마이클 델 여기가 컴퓨터 만드는 회사잖아요. 서버랑 여기 CEO가 벌써 교체가 시작된 것 같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이분이 이 얘기했다는 건 벌써 교체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상보다 좀 빨리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교체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은. 예, 안 할 수는 없죠. 윈도우 10 쓰는 비중이 60%가 넘는데요. 전체 윈도우 중에. 그러면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난 몇 년 더 써야지 이런 뭐 개인분들이야 보안 신경 안 쓰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업들은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윈도우 바꾸는 김에 PC 바꾸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아온다면 이것도 빨리 붙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예상보다 훨씬 사이클이 좀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지금의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급은 줄어들 건 명확한데 생각보다 전통 반도체 수요가 여기 빨리 돌아오고 좀 믿을만 하구나 이게. 예, 이렇게 좀 기결을 한다면 지금 반도체를 그냥 단지 저렇게 오르다 말겠지라는 시각보다는 한번 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필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궁금한 게 그럼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는다라고 본다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이슈까지 얹혀진다 그러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7만 전자 넘는 거죠. 근데 이게 7만 전자를 일단 넘으려면 지금도 6만 전자 막 가면 항상 밀리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삼성 자체 경쟁력은 언제 나오냐 이걸 지금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반도체 D램을 보통 우리가 파운드리는 막 그 숫자로 명확하잖아요. 10나노, 뭐 5나노, 4나노 누가 봐도 밑으로 갈수록 좋은 거구나. 근데 반도체 용어가 좀 어려워요. 메모리는 막 1A, 1B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1A는 뭐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D램은 미세화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1X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10나노대거든요. 반도체가 이 D램은. 근데 거기서 이걸 쪼갠 거죠. 그 알파벳 붙여가지고. 그래서 뭐 1A, 1B, 1C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C가 제일 힘든 건데 지금 삼성은 1A까지는 했는데 1B는 지금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하고 있어요. 얘네가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미세 공정상. 그러니까 삼성은 이거 건너뛰고요. 1C로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올해 여름경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성공해야 반드시 HBM4에 이걸 넣어요. 이 1C 공정으로 HBM4가 들어가요. 그러면 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서요. 하이닉스는 1B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여기다 승부를 건 건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설계부터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C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삼성은 한 번 더 열리는 거죠. 그게 제대로만 양산이 되면요.
뭐 엔비디아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HBM에 이게 들어가면 훨씬 좋은 거니까. 원비보다 원C가 좋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거 아무리 만들어도 양산에 혹시 수율이 예를 들면 수율이 50%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율 최소한 7, 80%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율이 나오는 걸 확인하려면 여름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뭐 정말 막 V자로 올라가는 이런 거보다는 반도체 따라서 회복은 될 겁니다. 뭐 많이 가면 6만 원 후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근데 진짜 제대로 가려면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요, 여름에 또 늦어지거나 안 되는 쪽으로 나오면 또 실망하겠죠. 저건 또 흘러내려 버리겠죠. 그래서 올해 진짜 중요한데, 근데 이재용 그 기사 보셨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뭐 사직생이라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올해 죽을 각오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심각성을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들 엄청 질타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뭐 삼성 이렇게 임직원분들이 어쨌든 올해는 우리 이제 여기서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올해 좀 좋은 결과물을 꼭 좀 내주셨으면. 예. 젠슨왕이 제발 좀 삼성 거 쓰자. 이렇게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 투자에 잘 참고하시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